어느 주부 한 분이 죽을 상이 돼서 마트에서 걸어나오고 있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여 전달해드리는 상식 전성기세입니다. 조만간 일본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해서 소금을 사러 왔는데 매장엔 소금이 벌써 다 떨어지고 없어요. 다른 매장에도 찾아봐야 하겠는데 소금값이 어제보다 배나 올랐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올봄까지만 해도 소금 20kg 한 포대에 12,000원 수준이던 소금값이 지금 무려 8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어떤 곳은 15만원에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소금을 사고 싶어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문제가 뭔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금을 사재기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인데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일까요? 과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금, 즉 우리가 많이 먹는 천일염이 건강에 해로울까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떤 소금을 섭취해야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소금의 종류는 대체로 7가지 종류로 분류하는데요. 천일염, 정제염, 암염, 후수염, 제제염, 맛소금, 죽염 등입니다. 먼저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켜서 만드는 소금입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기계적으로 이온 교환막을 통해 염화 나트륨만을 분리해 만드는 소금입니다. 암염은 광산에서 소금 돌덩어리를 캐서 만든 소금이고요. 호수염은 짠물이 고인 호수에서 얻은 소금입니다. 제제염은 천일염을 물에 녹여 제결정을 만든 소금, 일명 꽃소금입니다. 맛소금은 주로 정제염에 MSG를 첨가하여 감칠맛을 나게 한 소금이고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에 밀봉하여 구운 소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소금은 정제염 아니면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함유돼서 많이들 찾고 있는데요. 바닷물을 가두고 햇볕에 수분을 증발시켜서 만드는 천일염에는 염화나트륨이 80에서 90%이고요. 나머지는 수분과 미네랄입니다. 소금에서 쓴맛이 나는 것은 마그네슘 함량이 많기 때문이고요. 간수를 빼고 나면 마그네슘 함량이 줄어들어 쓴맛이 덜해지는 것입니다. 정제염은 바닷물을 기계적인 시설에 넣어서 이온 교환막을 통과하면 염화나트륨만 분리되는데 99.5%의 고농도 염화나트륨인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몸에 좋다는 미네랄 성분인데요. 정제염은 미네랄 성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천일염이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좋은 소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물질이 방류되면 천일염의 미네랄 성분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 전력이 다핵종 설비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고 방류를 한다고 하지만 방류 과정을 꼼꼼하게 감시 검증하고 처리수에 방사능 물질이 없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슘이라든지 삼중수소 등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바다에 떠들다 작은 물고기 몸속에 축적되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고 연어와 다랑어 같은 회유성 물고기가 결국은 우리나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회유 범위가 매우 넓은 대회유의 대표 주자는 다랑어, 부시리, 방어, 삼치 등입니다. 이들은 고정된 서식권이 없고 해류를 따라 한없이 회유한다고 하는데 다랑어는 수천 킬로미터의 범위를 이동하고 부시리, 방어, 삼치 등은 대륙붕을 1000km 정도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먹이를 쫓아가며 포식하기 때문에 방사능 물질이 축적되는 시간도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물고기들이 우리 바다에 회유해 죽어 바다에서 분해가 되면 거기에 포함되었던 방사성 물질이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천일염의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이전에 생산된 소금을 미리 사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앞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가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을 돌아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간이 4에서 6년 걸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해류가 돌아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회유성 어리들이 더 빨리 도착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말하는 대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 설비로 깨끗하게 처리했다면 왜 바다에 버리겠습니까? 그 물로 채소를 가꿔서 먹든지 물고기를 길러서 잡아먹든지 하면 비용도 안 들이고 돈도 벌고 좋을 텐데요. 지들도 오염수에서 방사능 물질을 100% 제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처리된 오염수를 다른 나라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지들끼리 쉬쉬하면서 바다에 버리는 것이겠죠. 만약에 예정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오염수 방류 이후에 생산된 천일염의 가격은 폭락하게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육지에서 생산된 암염이라든지 호수염 같은 소금들이 각광을 받고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일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싸긴 하지만 암염이라도 미리 확보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오염된 것이 사실로 판명이 날 때 암염 가격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집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인류에게 커다란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나라에 피해를 입히고도 제대로 된 반성도 안 하면서 또다시 자기들이 돈을 들이는 비용이 아까워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몰상식한 짓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소금과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